다른 어떤 치유를 약간 무시하는 그런 경향이 있잖아요. 그럼 그렇다 치면 저는 그 다음으로 뭘 얘기하냐, 그러면 세계적으로 명의인 존스 홉킨스의 벤 칼슨 박사는 뭐냐는 그 얘기를 같이 해주세요. 벤 칼슨이 존스 홉킨스의 세계 10대 명의잖아요. 존스 홉킨스에서 종양학, 소아학 이런 쪽에서 샴샹둥이를 분리해서 세계 10대 명의에 올라오신 이 분이 자기가 공격적인 전리순암에 걸려서 그런 일화가 있더라고요. 어느 이제 자기 동료 의사 방에 딱 갔는데 슬라이드를 놓고 전부 다 심각한 얼굴로 이제 그 슬라이드를 보고 엑스레이 사진을 보면서 굉장히 심각하게 얘기를 하고 있더래요. 자기가 딱 보니까 와, 저 정도의 암이 퍼진 정도면은 절대 현대의학으로 치료할 수 없다. 저거는 그냥 못한다라고 선고를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대요. 근데 거기에 벤 칼슨이 있었다는 거야. 그래서 자기가 자기 거였다는 거죠. 포기를 하고 정말 네, 너무나 많은 대체 치유하는 그런 솔루션을 엄청나게 찾아서 자기 환자분의 한 명이 메나텍 제품을 소개하고 글리칸을 알아보고 미국 그러니까 존스 홉킨스 유명한 의사가 메나텍에 와서 자기가 이렇게 나았노라고 강의를 했잖아요. 그랬을 때 나만큼 많이 먹은 사람 없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메나텍의 글리카는요, 얼마나 많이 먹냐. 이번에 뉴던트 박사님이 글리칸 없이는 생명도 없다라고 얘기했거든요. 그럼 내가 생명이 꺼져가는 이 라인에 들어와 있으면은, 글리칸 없이는 생명이 없다 했으니까 이걸 다시 살리려면은 이 글리칸을 얼마나 많이 먹어야 되느냐. 많은 그 어떤 영양 제품은요, 대부분 권장량이 있어요. 그죠? 비타민 권장량 있죠. 비타민 A 하루 얼마, 뭐 1000IU, 비타민 D 하루에 10,000IU, 비타민 C도 솔직히 뭐 1000에서 3000 뭐 이렇게 하지만 또 유영재 박사님 뭐 2만 뭐 이렇게 가지만 칼슘 하루에 700ml, 그리고 아미노산 같은 거, 단백질은 하루에 권장량이 어느 정도일까요? 단백질. 그쵸. 단백질도 너무 많이 먹어서는 안 된다. 단백질을 먹는 그 양도 아미노산 들어가는 것도 kg당 0.8에서 1g으로 규정이 되어 있다는 거죠. 모든 영양소들은 거의 어떤 권장량이 있어요. 근데 글리칸 없이는 생명이 없다라는 거가 그 전제에는 정말 내가 몸이 너무 안 좋아. 글리칸은 무슨 엄청 먹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얘는 권장량이 없어요. 얘의 섭취량은 너무나 놀랍게도 어떠한 상황에 따라 얘의 섭취량이 달라져야 된다고 했어요. 첫 번째가 내가 건강하다. 그럼 한 달에 약 한 통 정도 먹으면 좋겠다라고 제안한 거예요. 그리고 내가 건강 증상은 있으나 그래도 버틸만 한 정도 증상은 있어. 근데 그렇게 완벽한 건강 상태는 아니야. 그러면은 한 달에 한 2통 정도. 근데 내가 심각한 상황에 놓여 있다. 그리고 정말 생명이 왔다 갔다 하는 이런 상황이다. 그러면은 하루에 1일에 한 통. 이렇게 제안한 거예요. 하루에 한 통. 이게 섭취량인 거예요. 글리칸, 엠보로의 섭취량이 이건 거예요. 이게 우리의 생명을 살리는 거니까 이런 권장량이 아닌 거예요. 나의 상황에 따라서. 그래서 이거 얼마큼 먹으면 돼요? 이렇게 말을 하면은 당신은 지금 어떤 상황일까요?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어떤 상황에 내가 먹을까요? 이렇게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신순이 약사님이 폐암 4기라고 저한테 상담을 받으러 왔을 때, 박사님 5일에 한 통씩 먹으라 그랬어요. 그럼 한 달에 6통이거든요. 각각 메나폴 한 달에 6통, 엠브로 6통. 그러면은 엠브로 따지면 거의 한 3일에 한 통 이 정도의 양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루에 한 통씩 먹으라는 친구가 있었어요. 불면 때문에 거의 한 달을 딱 2-3 시간밖에 못 잤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의 완전 미쳐버리는 상황. 그래서 병원에 갔더니, 세브란스 갔더니 입원을 해라. 근데 자기는 입원을 아이 때문에 죽도 입원을 못 하겠고. 그래서 제가 울면서 저한테 좀 살려달라고 그래요. 제가 그래서 하루에 한 통씩 먹었더니 바로 그 자리에서 한 통을 그냥 그대로 물에 타서 한 통을 먹어. 한 통을 물 바로 개가지고. 아, 그럼 못 먹을 게 뭐가 있겠어, 실제. 20만 원 뭐 어떻다고. 그냥 20만 원에 밥 한 끼 사서 먹기도 하면 되는데. 그러잖아요. 얼마 전에 저도 옥 대표님이랑 거의 한 그렇게 20만 원 한 끼 식사로 날렸는데, 엠보로 한 끼 그냥 20만 원 못 먹겠어요. 내가 지금 잠 못 자가지고 반쯤 미쳐가지고 병원에 진짜 뭐 정신병원 입원하냐 마냐 이러는 상황에서 못 하겠어요. 맛도 미적지근하게 좀 뭐 아무 저기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저는 이거 얼마큼 먹어야 했을 때 내가 정말 지금 상황을 벗어나고 싶다. 그러면은 스스로 양을 정해서 먹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랬을 때, 어, 저는 이번에 가장 놀라웠던 게 심정은 있었어요. 제가 엠브로 오래 먹었더니 정말 저보고 조만간 60이 될 것 같지 않다라는 얘기는 다 하더라고요. 누구도 어머 좀 있으면 60이 돼요. 이건 좀 못 믿겠다라고 하더라고요. 그 제 동기들하고 다 이렇게 해서 봐도 제가 제일 액티브하게 일을 해. 그래서 심증은 저희 언니랑 저랑 보면은 우리 언니 맨날 아파요. 뭐 엠브로를 안 먹어. 언젠가는 먹겠지 하고 있는데, 저는 이제 같은 그 유전자니까 뭐 같이 좀 그럴 거 아니에요. 근데 저는 좀 뭐 싱싱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심증은 있었어요. '와 엠브로 먹으면은 진짜 세포가 싱싱해지구나. 그래서 젊어지구나.' 사람들은 젊어진다는 거를 아픈 거하고 연결시키는지 안 시키는지 그걸 모르겠어요. 젊어진다라는 거는요, 덜 아프다는 거예요. 내가 견뎌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일본의 아이들 책에 젊어지는 비밀은 당사술에 있다라고 딱 명제가 나왔는데, 와 이걸 이번에 데이터를 해서 발표한 거예요. 이렇게 글리칸의 변화는 면역학적 특성이 젊어졌다는 걸 의미하고, 생물학적 나이 개선은 기존의 글리칸 노화 모델의 기존에 따른 수치인데 이것이 10년의 개선 효과를 보는 거예요. 12주 만에. 그래서 어떤 분들은요, 지금 막 이틀 3일 먹었는데 이거 먹고 내가 왜 아프냐 이렇게 말하잖아요. 약사도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아, 3-4일 먹었는데 내가 아파 죽겠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약도요, 12주 후에 비포 애프터를 임상 결과를 보여주잖아요. 아니 뭐 1주 먹고 임상 결과를 보여주는 걸 믿을 수 있겠나요? 적어도 12주 하면 16주 후에 비포 애프터로 약도 그렇게 하는 판에 무슨 건강식품을 이틀을 먹고 3일 먹고 나 뭐 머리가 왜 안 나 이렇게 말하는 건 아니죠. 실제 한 달의 모델도 그거는 저는 아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아예 이중맹거 위약의 대조 더블 블라인드 테스트를 한 거예요. 건강기능식품을 더블 블라인드로 플라세보와 아닌 거를 이렇게 비교해서 하는 경우도 별로 없지만, 여기 이렇게 해가지고 와 엠브로드 섭취 전과 12주 후에 뭐 이런 거 몰라도 돼요. 10년이 젊어졌다. 얼마를 먹었는지는 모르겠어요. 왜? 이 섭취량이 그때 이 사람이 어떤 섭취량인지는 모르잖아요. 거기다가 여러 사람들을 놓고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럼 그 사람마다 다 똑같이 넣었냐? 그게 아니죠. 만약 A라는 사람은 컨디션이 너무 안 좋을 것 같으면은 이 사람한테는 좀 더 넣었을 거라고. 똑같은 양을 주지는 않았을 거라 생각이 들어요. 왜? 닥터 뉴턴트가 그 책에서 그렇게 그 글리카는 권장량이 아니라 증상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섭취량이 달라져야 된다라고 했고요. 근데 좀 해보니까 한 처음에 먹는 4개월 정도에는 한 달에 2통을 꾸준히 먹었으면 의사로서 이렇게 제안하고 싶다라고는 얘기했어요. 그냥 아무 어떤 질병 없고
그냥 엠브로를 처음 섭취하는 사람이면 앞뒤 가리지 말고 한 달에 2통을 4개월 정도 120일간 먹었으면 좋겠다라고 제안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처음 그런 사람한테 엠브로 좀 이렇게 권하고 싶잖아요. 한 달에 2통 그냥 넉 달 동안 먹고 클린을 좀 하고 이렇게 권하고 싶잖아요. 저는 마음이 그래요. 이렇게 권하고 싶어. 왜냐면 우리의 모델들이 더 지혜를 갖고 있는 사람들의 얘기를 따라가는 것이 현명하게 사는 거니까 그렇게 하고 싶어요. 그래서 이해를 하시는 분들한테는 이렇게 알려드리고, 평생 글리칸을 제대로 섭취를 못했다. 현대인들 거의 섭취 못한다고 했잖아요. 8개 중에서 5개는 글리칸. 이거는 우리가 지금 현대인의 음식 섭취로는 이 5개는 거의 섭취가 불량하다. 그럼 요 3개는 우리가 음식으로 좀 먹을 수 있다라고, 먹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은 이 5개는 필수인데 죽지 않고 사는 이유는 이 3개를 가지고 5개를 아주 조금씩 만들어내는 거죠. 정말 버벅대면서. 그래서 대부분 아픈 상황으로 가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글리칸을 이해하시는 분들이면은 한 달에 2통 정도. 이거를 넉 달 정도는 그렇게 하고. 근데 내가 어딘가 아파. 내가 대사증후군에 노출돼 있어. 내가 좀 비만과 염증이 많어. 내가 어딘가에 뭐 관절이 안 좋아. 내가 소화가 좀 안 좋아. 내가 어디 잠을 잘 못 자. 이러면은 더 많이, 이거의 2배. 돈을 따지면 저는 한 기준으로 4개월에서 6개월 정도는 좀 집중해서 엠브로를 내 몸에 그냥 입혀주는 그 집중하는 그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살면서 이거 투자를 못하나? 근데 이제 그 건강에 대한 그 컨셉을 잘 못 잡아서 그러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 이제 제가 메나텍의 제품을 전반적인 거를 한번 오늘 짚어갔으면 좋겠어요. 메나텍에서는 히터를 좀 꺼버릴까요? 메나텍에서는요, 일단 글리칸 제품을 이제 보여주는 탄수화물 전문 회사가 돼요. 이 글리칸 제품은 글리칸만 딱 들어있는 것이 엠브로토스하고 메나폴이잖아요. 엠브로는 8가지 글리칸이 다 들어있는 거고, 메나폴은 8가지 중에서 가장 면역적인 파워가 있는 거는 아세만난이라는 거예요. 그 아세만난은 특히나 제식세포, 뭐 T세포, B세포, 뭐 수지세포 이런 면역세포들을 아예 활성화시키는 굉장히 큰 파워가 있어요. 그래서 면역세포를 제대로 올려주는 면역세포가 평소에는 하나도 안 움직이고 가만히 있어요. 근데 뭔가 염증이 있거나 싸워야 될 일이 되면은 얘가 갑자기 숫자가 많아져야 돼요. 갑자기 활성을 띄어야 돼요. 그 왜 우리 군인들도 그냥 전쟁이 나기 전까지는 그냥 특별하게 뭐 중무장하고 이러지 않잖아요. 전쟁이 나야 중무장하듯이 우리 몸의 면역세포도 평소에는 그냥 편안한 상태로 있어. 근데 뭔가 염증이 생기거나 상황이 뭔가 싸움을 일으켜야 돼. 이 상황이 되면 얘네들을 활성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활성을 시킬 때 이거는 활성이 되어야 해 라는 신호를 주는 거. 신호를 줘야지만 얘가 활성이 되거든요. 그 신호를 주는 게 뭐냐 봤더니 면역세포에 붙어있는 센서, 그 글리칸이라는 거예요. 그럼 만일에 이 면역세포에 붙어있는 그 글리칸들 중에서 특히나 만노스, 이게 부족하면 활성이 잘 안 된다라고 그래요.
그럼 활성이 잘 안 되면은 아무리 무기가 많아도 얘네들이 액션을 잘 못해요. 그래서 면역 세포들을 활성화시켜 주는 핵심의 물질이 만노스, 아세만난이라는 거고요. 또 하나, 그러면 면역 세포들이 만일에 활성이 됐어. 근데 얘가 공격을 잘하려면 에너지, 힘을 가지려면은 뭐가 더 필요한가 하면은, 이번에 제가 암 아카데미를 하는데 원광대 면역학 교수님이 와서 강의를 했어요. 그 교수님이 면역세포에는 에너지가 없으면 힘을 못 쓴다라고 얘기하면서, 면역세포 에너지원은 약사님들한테 물어봤어. 조금 더 조용하지. 그럴 것 같아요. 면역세포들의 에너지원. 제가 막 강의 엄청 들었는데, 우리 저기 메나텍에서 공부하신 분은 다 아시거든요. 면역세포들은요, 탄수화물을 좋아하지 않아요. 면역세포들의 밥은 뭐냐면은 아미노산. 그래서 우리가 어디 뭐 아프다, 뭐 수술을 회복하라 그러면 막 고기 굽고 어쩌고 그러잖아요. 아미노산인 거야. 근데 아미노산 중에서도 면역세포의 직접적인 밥은요, 아미노산 중에서 특별한 아미노산이에요. 분진 아미노산, BCAA. 분진 아미노산이 면역세포의 정말 최고의 밥. 이것이 T세포를 증식시킨다라고 알려졌어요. 그래서 병원에 가면은, 왜 우리가 링겔 맞으러 간다 그러면 주로 뭐 받느냐, BCAA, 포도당의 BCAA, 이거를 비싼 뭐 영양소 해갖고 맞는 게 이거거든요. 그냥 우리가 그렇게 합성으로 주사 맞는 거, 예, 그런 거 하고, 우리가 매일같이 BCAA를 매일같이 먹는다. 뭐가 더 좋겠어? 매일같이 먹는 게 훨씬 더 좋을 거 아니에요. 매일같이 우리가 BCAA를 뭘로 먹을까요? 오소른인 거예요. 얼마나 저는 자부심이 많은지. 그 면역학 교수님이 BCAA, 그 이제 슬라이드 다 사진 찍었는데, BCAA가 T세포를 활성화해서, 면역 반응을 바로 진두지휘한다.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지금, 활성화시키는 엠브로 메나폴에다가 오스를 먹잖아요. 그럼 우리의 면역은 얼마나 좋을까. 이 면역이 우리의 삶을 다루는 거잖아요. 그래서 뭘 모르고 제가 오소리는, 이 오소리는 내가 좀 키도 작고 근육도 좀 약하고 하니까 오소리 먹어서 근육 좀 키워야지 라는 생각으로 저는 오소린을 꾸준히 먹었어요. 고기를 좋아하나, 바빠서 고기 잘 못 먹는다, 이 생각으로 저는 오소린을 꾸준히 먹어야지 이런 생각을 꾸준히 먹었는데, 제가 얻은 노하우가 이런 거예요. 엠브로와 오소리는요, 면역의 핵심인 거예요. 그러면은 엠브로 메나폴을 꾸준히 먹어서 우리가 젊어지게 하는 줄기세포를 만들어내는 거잖아요. 젊어지고 있고, 근데 오소린이 들어가서 면역세포, T세포나 B세포가 엄청나게 힘이 좋아져. 그러면은 내 몸을 지키는 거잖아요. 노화로부터 지키고, 적군으로부터 지키고, 뭔가 나를 지켜야지만 내가 무너지지 않을 거라는 거죠. 근데요, 요즘에는 남성분이나 여성분이나 나이가 들어갈수록요, 어쩜 그렇게 약을 처방 많이 나오는 약 중에 하나가 골다공증 약들이 그렇게 많이 나와요. 예. 남자분들도 엄청 골다공증이 많이 나오고 여성분도 되게 많이 나오는 거예요. 골다공증은요, 실제 뼈가 사가가는 거잖아요. 그럼 뼈가 사가면은 나를 못 지킨 거거든요. 그래서 골다공증도 원인으로 뭐를 지목하냐면은 면역이 떨어져서 골다공증이 있다 라고 얘기하더라고요. 내 몸에서 염증이 많아지면 뼈가 사가버려, 이런 거예요. 그러면은 면역이 없는 사람들은 골다공증이 잘 걸려. 현대인들이 나를 못 지켜. 왜? 면역이 없어서. 뼈도 못 지키고 뇌도 못 지키고 다 못 지키는 거야. 그러면은 내가 약 아닌 걸로 나를 지켜가려면은 핵심은 글리칸을 먹어서 나의 면역세포를 활성화시키고, 면역세포에다가 매일같이 제대로 된 밥을 준다.
BCAA가 잔뜩 들어있는 이 오소리는요, 인간의 아미노산 구조하고 가장 유사한 구조인 유청단백에서 그 우유에서 뽑은 유청단백으로 되어 있더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자, 오소리는요, 오소리는 가수분해 유청. 이렇게 제가 좀 찝어주는 이런 쪽지게 강의를 좀 들으시고, 그 다음에 제품 강의를, 다른 리더분들이 하는 제품 강의를 한번 들어보세요. 그러면은 그게 어느 정도 이렇게 정리가 되실 것 같아요. 오소리는 가수분해 유청이에요. 네. 이거 99% 들어가 있는 거는 거의 없어요. 제가 가수분해 분리 유청을 다른 데 조사를 해봤더니 거의 한 10g에 99%짜리인데 10g 담아있는 거 30호가 거의 한 13, 14만 원. 훨씬 비싸더라고요. 네, 훨씬 비싸요. 오소리는 절대 비싼 게 아니에요. 왜냐면은 우유 1리터에서 0.6 리터라고 그래야 되나? 0.6? 그러니까 맞잖아. 1리터에서 0.6 리터라고 해야 되나? 0.6. 그럼 0.6ml 이렇게 나오는 거죠. 6ml인가요? 요 정도 뽑아낼 수 있는 거니까 우유 1리터면 그것도 코셔 인정을 받았거든요. 코셔 인정을 받은 우유란 말이죠. 그러면 이거는 뭐 환경 호르몬에 노출되지 않는, 보통 소를 키울 때 옥수수 사료, 곡물 사료로 키우잖아요. 곡물 사료로 젖소를 키워요. 그러면 젖소는 어떻게 되냐면 염증 덩어리의 소가 돼요. 오메가6가 엄청 많은, 오메가3가 적고, 요렇게 됐을 때 우리가 우유가 몸에 안 좋다라고 하는 근거는 소한테 원래 맞지 않는 사료를 줘서 소 몸에 염증 물질이 생기기 때문에 우유를 먹지 마라라고 한 거예요. 과거에는 우유가 좋았을 거예요. 왜냐? 풀을 먹였기 때문에. 근데 지금은 풀이 원래 소의 음식인데 잘못된 음식을 줬기 때문에 얘네 몸속에서 계속적으로 싸움이 일어나겠죠. 얘 사료가 아니고 자기 음식이 아닌 거를 먹었으니 얼마나 몸에 염증이 많이 생길 거예요. 이 염증이 생긴 소의 우유를 우리가 먹으면 우리 몸도 또다시 염증이 생기기 때문에 이제 우유는 안 먹는 게 낫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런데도 많은 사람들은 우유에는 뭐 완전 단백질이 아니에요 이렇게 말을 하면서 요즘에 트렌드에 이렇게 밝혀진 거를 또 거부하더라고요. 근데 이거는 확실해요. 그래서 옥수수의 습격이라는 SBS 스페셜 이걸 보면 이거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래서 풀 먹인 소에서 나온 우유는 좀 괜찮아요. 그게 나와 있어요. 풀 먹인 소. 그 우유를 굳이 먹겠다 그러면은 풀 먹인 소의 우유인지 아닌지 확인하고 되게 비싸요. 1리터에 뭐 10,000원 넘어요. 그렇게 된 우유를 그냥 간혹 사서 먹든지 아니면은 안 먹든지. 그래서 저는 오소리는 코셔 인증을 받은 건 이거 안 썼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풀을 먹인 소에서 나온 우유를 가지고 코셔 인증을 받은 이걸 가지고 거기서 다시 6ml로 분리 유청만 뽑아서, 분리 유청은 어떤 의미냐면은 이 우유에 들어있는 제일 안 좋은 물질이 뭐냐면 카제인이라는 거예요. 이 카제인이 많으면은 카제인도 또 하나의 단백질이라서 좋은 거라고 생각할 수 있으나 이 카제인은 우리 몸속에서 소화가 안 돼 버려요. 그러면 이것은 소화가 안 되면 어떻게 하냐? 장벽을 갉아서 장벽이 벌어지게 하는 주 원인 물질로 떠올랐어요. 그래서 장이 망가지는 장을 망가뜨리는 최고의 음식 2개를 뽑아라. 그러면 밀가루, 글루텐, 그리고 우유의 카제인 이 2개가 최고의 장 망가뜨리는 음식으로 딱 올라섰어요. 그래서 이제 뉴턴트가 장 누수를 일으키는 물질 2개를 글루텐과 우유의 카제인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면은 내가 빵하고 카페라테를 늘 즐기는 사람은 그냥 100% 장이 다 망가졌다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우리의 삶이 좀 그렇잖아요. 아침에 빵하고 라떼 한 잔이면 얼마나 기분이 좋아요. 기분은 좋으나 장은 다 망가지는 상황인 거죠. 그랬을 때 이 카제인이 그렇게 나쁜 건데 이거를 싹 없애서 만들어 놓은 게 오소린이에요.
그래서 오소린을 먹으면은 이 가수분해 분리 요청에 들어있는 아미노산을 충분하게 우리가 나쁜 거 없이 섭취할 수 있는데, 이 분리 요청 안에는 대부분 들어있는 아미노산이 어떤 아미노산이냐 봤더니 많은 아미노산 중에서 필수 아미노산들이 주로 들어있는데, 필수 아미노산은요, 아미노산 종류가 몇 가지일까요? 한 20가지 돼요. 아이고, 면역학 교수님, 약사님들한테 아미노산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아미노산 종류는 몇 개일까요? 물어보는데 약사들 아무 대답을 안 해요. 하도 옛날에 다 배웠던 거라서. 저 여기서 막 강의하니까 저는 뭐 바로바로 이 20가지 아미노산 중에서 우리 몸이 만들어낼 수 없는 필수 아미노산 우리 몸이 못 만들기 때문에 필수라는 말이, 필수를 먹어야 된다 이 말이거든요. 요거는 딱 8가지. 근데 이 필수 아미노산 중에서 정말 더 중요한 거, 그 더 중요하고 면역세포들이 특히나 좋아하는 거, 로이신, 이소로이신, 달린이라는 BCAA, 요것이 특히나 면역세포에 아주 엄청난 에너지원이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은 내가 지금 암에 걸렸어. 그럼 암에 걸리면은 평소에 암에 걸렸다는 거는 평소에 나의 면역세포의 T셀이나 B셀이 제대로 활성화가 안 됐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기운이 없어. 기능이 떨어져 있어. 그럼 어떻게 될까요? 만누스 먹고, 메나폴 먹고, 오소린 먹고, 이게 답인 거예요. 저는 과거에 원장님들하고 막 이렇게 컨퍼런스 이렇게 할 때, 원장님들이 어디서 이런 생각 많이 해서, 이 오소린이 단백질을 먹으면 단백질이 또 암을 또 자극하지 않나, 요런 얘기를 해서 좀 꺼려하는 원장님도 있어서 그거에 대해서 맞다 아니다 굉장히 논란이 많았는데, 그래서 오소린은 그냥 기준적으로 평균 한 달에 2통, 요 기준은 우리가 사람이니까 먹어야 된다 라고 이렇게 쭉 했거든요. 근데 이번에 그 면역학 교수님의 강의를 들으니까 이건 너무 대단하게 제가 이렇게 암 환자들한테 레시피를 해줬더라고요. 2통에서 한 3통 정도 한 달에 이렇게 면역을 올리는 걸로 쓰면은 면역세포들 굉장히 에너지를 찾고 기운을 찾아서 스스로 활동을 잘 할 수 있는 상황으로 가겠더라는 거죠. 그런 개념으로 오선을 꼭 쓰시고, 우리가 평소에 이 아미노산의 공급이 되게 약해질 수가 있거든요. 필수 아미노산 잘 안 먹어요. 그래서 필수 아미노산을 매일같이 베이스로 쭉 깔아주는데, 그러면 아까 아미노산의 하루에 필요량이 얼마라고 그랬죠? 한 페이지당 1g 정도로 봐요. 근데 노화가 되면은 이거 좀 올려요. 나이가 들수록 단백질의 필요량이 더 많아져요. 놀랍죠? 그리고 청소년기에도 단백질의 필요량이 좀 많아져요. 그리고 다이어트 하거나 해독을 하거나, 그리고 내가 어디 뭔가 암에 걸렸거나 수술했거나 이러면은 이 1g에서 2g까지 페이지당 이렇게 요구량이 더 올라지는 거예요. 그랬을 때 내가 만일에 60kg다 그러면은 하루에 한 60g의 단백질이 필요해요. 그러면은 대충 잡아서 한 30g은 음식에서 먹고 한 30g은 베이스로 이 오소린과 플레닛을 맞춰가면 어떻겠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럼 오소린을 한 번에 2스푼을 먹잖아요. 그럼 단백질은 한 9g. 그럼 한 달에 2통이면요. 한 달에 2통 먹으면은 오소린은 하루에 4스푼 정도 먹는 꼴이 되거든요. 그러면은 오소린으로 단백질을 맞춰주는 건 한 18g 정도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필요량의 한 3분의 1밖에 안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나머지 음식에서 다른 음식으로 뭐 고기를 먹든지 계란을 먹든지 이렇게 해서 맞추고, 오소린으로는 이렇게, 그리고 플래닛을 한 반포 정도 먹는다. 한 포 정도 먹는다. 만약 플래닛이 한 포에는 단백질 한 20g 들어있어요.
그럼 38g이 들어가 버리면 내가 필요한 양에서 한 3분의 2 정도를 맞춰가잖아요. 근데 나이가 들어갈수록 더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플래닛이 한 포, 플래닛이 한 포에 오솔인 4스푼, 요 정도는 한 50이 넘어서면 누구나 이거는 그냥 베이스로 깔고 먹어가는 것이 내 면역을 지켜서 큰 이벤트가 일어나지 않게끔 하는 일이겠다 생각이 들고, 내가 뭐 감기에 걸렸어, 내가 무슨 지금 독감에 걸렸어, 그러면은 메나폴 좀 더 올리고 오솔린 좀 더 올리고, 이렇게 해서 우리가 감기 걸렸을 때 링겔 맞고 막 이러잖아요. 그랬을 때 그 링겔은 뭐만 아니면은 BCAA 들어가서 면역 좀 올려서 면역 기능 활성화 하려고 그런 링겔을 사람들이 맞는 거잖아요. 피곤하고 힘들어도 링겔을 맞잖아요. 그게 왜 그러냐? BCAA 들어가서 그렇다라는 거죠. 근데 BCAA는 아까 필수 아미노산이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근데 다른 여러 군데에서 아미노산을 굉장히 많이 판매를 하고 있어요, 요즘에. 특히나 많은 아미노산 중에서 요즘 제일 많이 듣는 아미노산이 뭘까요? 아르기닌이라고 들어보셨어요? 아르기닌, 약국에서도 필요회복제로 아르기닌 되게 많이 팔아요. 뭐, 그, 아르기닌을 가지고 사업하는, 그, 네트워크는 시너지 네트워크 있어요. 그럼 프로알지. 프로알지 이런 거고요. 또 아르기닌이 우리 몸속에서 들어오면 산화질소가 많이 만들어져서, 산화질소가 많이 만들어지면은 혈관이 확장을 잘한다. 이렇게 해서 산화질소를 요즘에 또 많이 먹게 하는 그런 또 네트워크도 있고 막 그래요. 그럼 이 아르기닌이 놀라웠던 게, 아르기닌은 몸에서 필수 아미노산일까 아닐까? 필수 아미노산이 아닌 거예요. 필수 아미노산이 아닌 거를 많이 먹잖아요. 그러면은 내 몸은 간이 엄청나게 과부하가 걸려서 문제가 많아진다라고 이번에 면역학 교수님이 아주 심각하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아르기닌이 많이 들어가고 산화질소 많이 들어가고 특히나 또 나이아신 이런 거 많이 들어간 여러 회사 제품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여러 네트워크에서 나오는 제품군들을 딱 보고 메나텍에서 나오는 제품군들을 봤을 때, 메나텍의 제품은 정말 오랫동안 꾸준히 먹어도 내 몸을 치는 제품을 만들지 않았어요. 아르기닌이나 요즘에 글루타치온 얼마나 대세예요. 건강기능식품 시장이 엄청 대세잖아요. 글루타치온도 마찬가지더라고. 외부에서 들어가는 글루타치온은 몸에 문제를 일으킨다라는 게 메커니즘으로 밝혀졌어요. 거기다가 아르기닌도 그렇고. 그럼 이런 제품들이 뜨는 제품들, 글루타치온 뜨면은 여러 회사가 다 글루타치온 다 만들어 버려. 또 알부민 뜬다, 알부민 다 만들어 버려. 아르기닌도 그렇고 산화질소 많은 회사들이 뜨는 제품은 또 막 만들어내는데 메나텍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를 하고요. 좀 있으면 아마 뭐 코큐틴은 나올 거예요. 그거 나오면 또 그때 얘기하는데, 일단 메나텍의 핵심의 제품이 엠브루투스만큼이나 정말 가치 있는 제품은 오소린의 그 역할들 이렇게 꼭 생각하시고, 특히나 이제 이 오소린은요 4가지 어떤 그 기능성을 갖는 펩타이드로 만들어져 있어요. 펩타이드라는 것은 이 자체가 뭐 정어리 펩타이드, 뭐 콜라겐 펩타이드, 이 펩타이드 자체가 아미노산이 연결돼 있어. 이거 자체가 기능을 나타내는 그런 기능을 바로 나타내는 그런 게 그 안에 들어가 있다라는 건데요. 이 오소리는 펩타이드가 들어가 있어서 많은 그 유청 단백 중에서 펩타이드 단백질이 가장 최고의 기술을 만들어졌다라고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이 오소리는 펩타이드로 만들어져 있는 그런 유청 단백인데, 이 펩타이드 어떤 기능이 있냐면은 첫 번째는 식욕을 조금 조절해서 포만감을 좀 빨리 주는 거, 식욕을 조절하는 거. 그래서 우리가,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외식을 하면은 식욕이 비정상적으로 올라가는 것 같아요. 밖에 나가서 먹으면 왠지 맛있잖아요. 조미료 들어가고 이러면 왠지 맛있거든요. 근데 오소린을 먹고 가면 좀 그거 조절할 수 있겠다. 한 20분 전에 미리서 먹고 가면.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실제 지방량을 조절해.
조절해요. 실제 지방을 좀 덜 만들어지게 하는 역할을 하고요. 또 하나 세 번째는요, 혈압을 조절하는 그런 펩타이드가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오랫동안 옷을 쭉 먹으면은 나이가 들어가면 들어갈수록요, 혈관이 탄력이 없어지기 때문에 딱딱하게 경화가 되기 때문에 그냥 비정상적으로 혈압이 좀 올라가게 되어 있거든요. 근데 오소리를 쭉 드시면은 혈압이 그렇게 올라가지 않게끔 만들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혈압이 높다라고 하면은 오소리 양을 조금 올리라고 할 정도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또 뭐죠? 식욕 조절하고 이제 지방량 조절하고 또 모르겠다. 다음에 한 번 더 보여드릴게요. 그런 기능을 하고 있는 게 오소린이고요. 그래서 오소린은 응? 그러니까 뭐가 있다. 오소리는 펩타이드 역할로 기능을 갖고 있는 그런 거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내 몸에 필요한 가장 중요한 글리칸과 오소린을 꾸준히 먹는데요. 이렇게 내 몸을 만들어주는 거를 먹는데 내 몸이 늘 몸은 재생이 되기도 하고 늘 부셔지기도 하잖아요. 내 몸은 재생과 파괴가 일정한 비율로 돼야지만 건강하거든요. 근데 만들고 제대로 부서질 때, 부서질 때, 에너지 부서질 때 나오는 노폐물이 있어요. 그 노폐물 중에 최고의 노폐물은 활성산소인데요. 이 활성산소가 우리 몸을 더 빠른 속도로 파괴를 시킨다고 하죠. 그러면은 내 몸이 재생도 잘 되고 파괴도 좀 제대로 되고 노폐물 좀 덜 나오고 만약에 나온 노폐물도 내 몸에서 빨리 없어지게끔 하는 이 활성산소를 없애주는 이것이 황산화제인데요. 이 황산화제를 굉장히 건강식품으로 굉장히 많이 먹죠. 근데 이 황산화제까지만 오늘 하나 보고 넘어갈까요? 그러면은 황산화제를 선택을 할 때 넘어가면 AO에 대한 부분이 나옵니다. 너무 피곤들 하세요? 아니요. 너무 재밌어요? 감사합니다. 저도요, 제가 일요일 날 아침 10시부터 저는 5시까지, 지난번에 거의 7시까지 암학회에서 이제 암 강의 들었는데, 와, 몇 시간을 그렇게 일요일 날 그렇게 들었잖아요. 저는 그 들으면서 너무 뿌듯했어요. 난 모르고 했는데, 난 너무 맞는 길을 가고 있었더라고요. 이게 처음인가요? 이렇게, 아니, 여기, 예. 내 몸이 녹슬고 있다. 내 몸이 이 기계를 돌리고 나면 노폐물이 나오는데 그 노폐물 중에 최고의 노폐물이 활성산소예요. 그럼 활성산소가 눈을 공격하면은 수정체가 이렇게 부셔져서 백내장이 되고 또 이렇게 간도 이렇게 다 어쨌든 활성산소가 모든 질병의 근간이다 라고 밝혀졌죠. 근데 나이가 들수록 이렇게 활성산소는 더 많아지는데요. 이 활성산소를 제어하는 게 내 몸에 있는 효소예요. 항산화 효소. 그 항산화 효소가 내 몸에서 효소가 많이 만들어지면 그런 활성산소를 막아버린다라는 거죠. 근데 이 효소가 에너지가 있어야 만들어지고 효소의 재료가 있어야 만들어지죠. 그러면은 첫 번째 항산화 효소가 있어요. 효소. 효소의 재료는 뭘까요? 맞아요. 효소의 재료는 아미노산. 근데 여러 아미노산을 먹은 걸 가지고 다시 항산화 효소를 만들어내려면 뭐가 필요할까요? 에너지. 기운이 없으면 못 만들어내요. 그래서 나이가 들으면은 항산화 효소 능력 떨어지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내 몸은 못 만드니까 외부에서 넣어야 된다, 안 넣어야 된다. 그죠? 그러니까 나이 들어갈수록 항산화 효소는 외부에서 넣어줘야 돼요. 항산화 효소를 넣든지 항산화제를 넣든지. 항산화 효소는요 내 몸이 스스로 만들어. 항산화제는 외부에서 들어가야 돼요. 그럼 항산화제로
최고의 항산화제는 뭐냐면은 식물이 자기 몸을 지키는 것처럼 그게 컬러푸드라고 밝혀졌어요. 파이토케미칼. 그래서 우리가 색깔 음식을 많이 먹으라는 거는 색깔 음식에 들어있는 플라보노이드, 파이토케미칼, 그거가 식물이 자기를 방어하기 위해서 만들어내는 그 물질을 우리가 먹으면 우리도 우리 몸을 방어하는데 똑같겠다. 이래서 우리가 컬러푸드 5가지 색깔 음식을 먹으라는 거죠. 그 색깔 음식에 들어있는 것이 항산화제, 항산화 효소 이런 게 굉장히 많이 들어있는 거죠. 그래서 나이가 들어가서 내가 그걸 못 만들어내면은 우리는 외부의 힘을 받아야 되는 거죠. 나이가 들어갈수록 볼게요. 그래서 내 몸을 산화시키는 활성산소 언제 많이 만들어줄까? 내가 기계를 많이 돌릴 때, 운동 많이 할 때, 스트레스 많이 받을 때, 특히나 운동을 하는데 1시간 이상 쭉 하잖아요. 그럼 활성산소 엄청 생겨요. 그러면은 운동선수들이 오래 운동하다가는 전부 다 많이 몸이 망가지는 이유가 그런 거죠. 이거 많이 나오는데 그거를 제어하는 걸 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 다음에 아예 그것이 이렇게 거름이 활성산소잖아요, 실제. 거름이 많은 음식. 그거는 활성산소 덩어리니까 내가 거름이 많은 음식이 뭘까요? 탄 음식, 튀긴 음식. 그 다음에 설탕, 밀가루, 과일, 음료수. 이거 많이 먹으면 많이 나오죠. 과식? 그런 거죠. 그리고 내가 약을 많이 먹으면은 그 약도 활성산소 엄청 나와요. 약이 왜 안 좋은지 사람들이 몰라요. 약은 내 몸속에서 독소예요. 그러니 얼마나 내 몸에 그걸 없애기 위해서 활성산소 엄청 많이 뿜뿜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수술이나 이런 약물 치료했을 때 활성산소가 엄청나게 나오고요. 잠을 못 자면은 활성산소가 엄청, 왜냐하면 자는 동안에 활성산소 다 처리해야 되거든요. 못하는 거죠. 그 다음에 전자파, 휴대폰, 그 다음에 노화는 활성산소를 막아준 항산화 물질의 생산이 급격하게 감소가 되기 때문에 활성산소가 피해가 엄청 많아지죠. 그러면은 이런 거죠. 에너지를 많이 만들어내는 거, 과식했거나 수술했거나 항암제 투여했거나 살이 쪘거나, 그 다음에 내가 배기가스나 자외선, 중금속, 방사선 노출을 많이 됐거나. 그래서 어떤 아는 약사님이요, 버스 정류장 앞에서 약국을 했는데 늘 문을 열어놓고 했어요. 그래서 오랫동안 30년 정도 그렇게 그 버스 앞에서 맨날 문 활짝 열어놓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폐암에 걸려 돌아가셨거든요. 이 배기가스가 얼마나 많은 활성산을 줬는데 그거를 막아주는 걸 하지 않고 바리케이드 치지 않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랬다라는 거 들고요. 또 하나는 제 선배 약사님, 신승 약사님이 경영의원 한방 약재부장이었잖아요. 내 동기도 폐암 사기 그 동기도 한방 약재부장이었어요. 그래서 이 약물 가는데, 그래서 우리가 전부 아니 병이 한방 거기에 뭔가 약재실에 뭐가 있나 할 정도로 우리가 캐전이었던 건 해요. 근데 이렇게, 그리고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주방에서 일하시는 분들. 그래서 가스가 많이 나오면은, 그래서 저는 우리가 인덕션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데 그 가스들이 다, 내 몸 속에 이런 배기가스들이 내 몸에 들어가서 엄청난 활성산소, 그리고 미세먼지도 엄청난 활성산소, 그 다음에 습관적으로 스트레스나 가동 운동이나 과음이나 과식이나 과로 이런 것들이 내 몸속에서 활성산소를 많이 하면은 그 활성산소는 세포 안에 있는 DNA까지 들어가서 세포를 파괴시켜 버린다는 거죠. 그랬을 때 동맥경화나 혈압이나 용종이나 암이나 폴립 이런 거 많이 나오고, 백내장, 알러지, 피부질환, 그리고 피부 노화. 그래서 자외선이라는 거를 많이 하면 또 활성산소 많아지니까 피부 노화가 많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실제는 우리가 지금 엠브로토스로 전체 세포를 많이 바리케이트를 치고 있잖아요. 그래서 실제 저는 자외선 차단제 솔직히 안 발라요. 귀찮아서 바를 수가 없어서 안 바르는데 과거보다 제 피부의 노화는 좀 정말 아니에요. 김이 죽은 게 많아지고 옛날에 정말 잔주름 많았어요. 그렇지만 과거보다 제가 훨씬 더 피부가 좋은 거는 바리케이트를 잘 치고 제가 항산화제를 훨씬 더 열심히 먹어서 그렇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런 활성산소를 우리는 안 넘어가나요? 내 몸에서 이거를 방어하는 차이가 있어.
어떤 체계로 방어하냐면 하나는 효소계로. 좀 전에 제가 항산화 효소라고 그랬잖아요. 효소로 대부분 SOD나 글루타치온이나 카탈라제라는 효소로 이 활성산소를 싹 없애버려, 파괴해. 근데 효소가 아닌 걸로 파괴하는 거는 이렇게 비타민이나 또 미네랄이나 폴리페놀이나 또 플라보노이드 그리고 유황 컴파운드로 이 항산화 체계를 가져간다라고 해요. 근데 여기서 파워가 있는 놈은 효소예요. 좀 파워가 덜한 거는 이거예요. 근데 이거 파워가 있는 건 나이가 들어가면 엄청 줄어들어. 그래서 우리는 이거를 보충해서 얘가 좀 떨어지는 거를 커브 쳐줘야 돼요. 그럼 우리는 비타민, 미네랄, 폴리페놀 열심히 먹어야 되는데 이 셋 중에서 더 파워가 있는 놈은 폴리페놀이에요. 폴리페놀이 뭐냐? 색깔 음식이라는 거죠. 컬러푸드라는 거죠. 그래서 메나텍의 엠브로토스 A5는 컬러푸드 영양소예요. 겉에는 비타민 E, C라고 되어 있으나 여기 안에 쫙 보면은 전부 다 색깔 음식들만 들어있어요. 그러면 엠브로토스 A가 뭐예요? 그러면은 색깔 음식, 컬러푸드 영양소. 저는 컬러푸드라고 얘기해요. 비타민 EC가 그거는 EC는 들어가 있어요. 당연히 비타민 E와 C는 최고의 항산화 비타민들이에요. 항산화 비타민들인데 거기에 컬러푸드가 들어가지 않으면 발휘를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엠브로토스 A5는 폴리페놀의 컬러푸드 영양, 색깔 음식, 하루에 과일, 야채를 15접시를 먹는 것과 똑같은 거다라는 거. 그러면요, 활성산소를 제어하는 이 항산화가 들어가면은 내 몸이 삭 켜지지가 않아요. 내 몸이 삭으면 어떻게 될까요? 통증이 있잖아요. 그래서 엠브로토스 A를 먹으면은 내 통증을 내가 제어할 수가 있어요. 근데 여기저기 아파. 어깨도 걸리고 힘들어 죽겠어. 그럼 우리는 A5를 잔뜩 먹어. 왜냐? 내 몸이 부셔지는 거를 막아주니까. 아니, 이게 상다리는 약한데, 안에 뭐가 잔뜩 반짝 쫙 이렇게 넣어 놓으면은, 상다리가 희청이 있으면 얼마나 무너질 것처럼 얼마나 통증이 있겠어요.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래서 내 몸에 좋은 활성산소를 없애주는 항산화제. 그러면 최고의 항산화는 타사 대비 10배 이상 효과가 있다는 게 밝혀졌는데, 혈관병을 항산시키니까 혈관병을 튼튼하게, 모세혈관을 강화시켜서 잇몸도, 동맥 전환, 정맥도, 순환도, 관절의 연골 손상을 방어한다는 거죠. 그럼 내가 지금 관절이 안 좋아. 활순산소 많이 나와서 걔가 무서워져요. 뭐라 되나, 녹슬고 있는 거죠. 관절이 녹슬고 있어요. 그럼 관절이 녹슬고 있을 때 뭐 넣어야 되겠다? 녹슬지 않는 A호를 넣어야 되겠다. 그리고 눈도 녹슬어, 피부도. 그리고 비염 이런 거, 뇌졸중. 이명 A호를 열심히. 이명이 있으신 분 누가 있을까요? 열심히 A호를 많이 먹어야 돼요. 왜? 네, 왜? 이명도 혈관이 망가진 거야. 거기까지 혈관에 피가 가지 않아서 얘네들이 영양을 못 받으니까 온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 항산화제가 그러면 객관적으로 근거를 갖고 있는 거냐라는 거를 메나텍은요, 근거를 제시하면은 말하지 않아요. 이 뉴던트 박사님은요, 세럼 오락이라는 테스트를 메나텍 A호만 한다고 그랬어요. 골든 스탠다드 기준. 항산화제에서 이것이 골든 스탠다드 기준을 제시하는 거예요. 보통은 항산화제는 어떻게 항산화의 능력을 재냐면은 광도 테스트를 해요. 그냥 우리 눈으로 봐가지고 이 광도 테스트를 하는데 이 메나텍 A호는요, 혈액 속에서 얘가 얼마나 능력을 발휘하는가를 테스트를 해버린 거예요. 그거를 세럼 오락 테스트를 하는데요. 이게 너무 비싼 검사고 비싼 장비를 들여서 해야 되기 때문에 어떠한 회사도 이걸 하지 않아요. 메나텍만 혈청 오락, 세럼 오락 테스트를 해서 A호를 먹고 내 몸 속에서 얼마나 이 활성산소를 제대로 중화를 시키는가, 요거를 테스트해서 결과를 보여서 최고의 항산화제라는 거를 알려주고 있어요. 그래서 항산화제를 제대로 선택해야 중요한 거는 뭐냐면은 실제 임상을 통해서 입증했냐, 혈청 오락을 통해서 그 능력을 입증했냐, 파이토케미칼을 식물 영양소를 함유했냐, 지용성, 수용성 다 갖고 있냐, 이 4개의 기준에 부합하는 거를 우리는 최고의 항산화제라고 규정하는데 여기 딱 맞는 건 저 A호밖에 없어요. 그래서 저는 A호를 다른 어떤 거 줘도 A호는 저는
포기하지 않습니다. AO에 들어있는 식물 화합물들 색깔 음식은 뭐냐? 일단은 검은색 나는 포도 껍질 추출물 안토시아닌 레스베라트로 들어가는 거, 그 다음에 녹차 추출물에 카테킨, 양파, 케일에 키르시티, 이거 다 색깔이 들어가는 거 아시겠죠? 십자가 식물들 들어가 있고요. 알로베라들 들어가 있어서 얘가 유방암, 대장암 줄기세포를 억제하는 거고 항암에 효과 있고 폐혈구, 임파구 세포 수가 증가해요. 그럼 요즘에 폐혈구 숫자가 떨어져 있다라고 얘기하시는 분 되게 많아요. 지금 얼마 전에 저기 폐혈구 떨어졌다라고 누가 그랬죠? 박준희 원장이었죠. 그럼 A를 얼마나 많이 먹어야겠어요? 여기 나오잖아요. 폐혈구 세포 수를 올려버려요. 그 폐혈구가 요즘에 굉장히 면역이 좋은 이 혈구 세포들을 못 만들어내요. 내 몸이 재생하는 모드가 좀 안 되면은 혈구가 떨어지는 사람 되게 많아요. 이 혈구를 올리려면은 이 AO를 열심히 먹어야 된다라는 거를 알려주셨으면 좋겠다. 그래서 하루 2캡슐로 4가지 색깔 음식을 하루에 15개 이상 섭취하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하루에 5섭씩 야채를 먹는 경우도 힘들지만 그거보다 AO의 섭취의 항산화 능력, 오락, 방어율이 37포인트가 올라가는 걸 보여주기 때문에 우리가 엠브루투스의 오소린의 AO까지를 열심히 드시는 그날까지 다른 사람한테 알려드리고 파이팅 합시다. 감사합니다.